안녕하십니까. 퍼스트 삼성안과의 최성호 원장. 나성진 원장입니다.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레이저 시력 교정 후에 재수술하면은 렌즈 삽입술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안내렌즈 삽입술을 진행하려면 렌즈가 들어갈 눈 속의 공간이 충분해야 되고 각막 내피세포 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한다면 레이저 시력 교정 후 남은 굴절 이상에 대해서 렌즈 삽입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안내렌즈 삽입술보다는 레이저 시력 교정을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망막박리 또는 이제 망막 변성 있으신 분들이 레이저 치료 후에 렌즈 삽입술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도근시가 있는 눈에서 망막박리나 망막변성이 잘 생기는데요. 망막박리가 심하면 망막박리 수술을 먼저 하고 안정된 후에 렌즈 삽입술이 가능하고요. 심하지 않은 망막박리와 망막변성은 레이저 치료로 망막을 안정시키고 렌즈 삽입술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도 가능하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하게 검사한 후에 눈의 조건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술 후에 망막 검진과 시력 교정에 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렌즈 삽입 수술 후에 백내장 수술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하죠. 백내장 수술 다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백내장이 옵니다. 렌즈 삽입술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시력 교정 목적으로 넣었던 ICL이나 아티플렉스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면 됩니다. 제가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의 링크를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렌즈 삽입술을 한번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평생 시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렌즈 삽입술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이 질환이 생기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만약 50대가 넘어서 백내장이 발생한다면은 삽입한 렌즈를 제거하고 백내장 수술로 다시 원래 시력을 얻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눈에 맞는 도수의 백내장용 인공성체를 넣게 돼서 이제 안경을 안 쓰고도 다시 정상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 할 때 난시 교정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말씀을 예. 많이 하시고요. 고객분들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술전 검사의 정확도나 수술 기준, 수술법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안과에서 난시용 ICL은 이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이 토릭 ICL, 난시 교정용 ICL 대신에 난시 교정을 하지 않은 일반 ICL을 넣고 각막에 절개를 해서 난시를 교정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토릭 ICL의 난시 교정 효과는 매우 좋고 회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최 원장님 자녀분들도 모두 토릭 ICL을 사용했던 것처럼요. 저희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2케이스만 발생했기 때문에 굳이 일반 ICL을 넣고 각막에 상처를 내는 난시 교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후방 렌즈의 난시 교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특별히 디지털 마커라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 방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수술 중에 환자분이 눈을 움직이더라도 그걸 따라가면서 이 디지털 마커가 정확한 난시 축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숫자들이 나오고 기준선이 보이시죠? 눈을 움직일 때마다 난시 방향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냥 눈에 표시를 하고 하는 난시 교정법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안내렌즈 삽입술을 검색하면 내피세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피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예, 이제 각막 안쪽에 덮여있는 세포층을 내피세포라고 하죠. 각막 안에서 각막 쪽으로 들어오는 수분을 각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펌프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막이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피세포 검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막의 투명도를 이제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층이 이제 내피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하면은 각막이 부어서 결국에는 내피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술 기준만 잘 지킨다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렌즈 삽입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전방형 렌즈로는 알티산, 알티플렉스 등의 렌즈가 있고요. 알티플렉스 렌즈는 각막의 작은 절개창으로 렌즈를 밀어넣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레이저로 홍채 절개술을 미리 하고 렌즈를 삽입한 후에 홍채의 난시 방향에 맞춰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홍채 뒤쪽에 위치하는 렌즈들인데요. ICL 렌즈는 홍채 뒤에 위치하는 말랑말랑한 연성 렌즈를 말하는데 렌즈가 네모난 모양이고요. 렌즈 중간에 시력을 교정해주는 광학부가 있습니다. ICL 렌즈는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방수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서 홍채 절개술 없이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어서 보다 간편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PCL, 글레이즈 렌즈 모두 ICL과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렌즈의 크기, 도수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눈에 가장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퍼스트 삼성안과의 나성진,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